네,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경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지시했습니다. 이와 함께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기업은 고용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.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박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짚어드린 대로 정부가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. 40조 원,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? 예, 지금 금액 40조는 우리 예산의 약 한 8%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. 그런데 지금 기업이 한계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의 1%냐 2%냐는 금액을 떠나서 이 40%는 마중물 정도를 떠나서 기업을 회생시키고 또는 기업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흑자 도산하지 않는데 매우 요긴한 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야말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, 이 문제는 네. 좀 다른 문제죠. 그러게요.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 사실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일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문 대통령도 좀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겠다라고 했고 고용 유지라든지 자구 노력 등이 언급이 되더라고요. 이런 것도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동안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여러 번 해왔는데 그동안에 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자금 지원은 사실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기존에 이미 승인이 난 자금이나 또는 A 창구에 있는 돈을 B 창구로 이전하는 그런 정도의 성격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못 박아서 얘기한 것은 국회를 경유하겠다 이런 거거든요. 국회를 경유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직접 예산을 빼내거나 또는 이 정부가 채권에 대해서 국가 보증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. 그런데 이것은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국민들의 부담으로 바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대목에서 대통령은 세 가지 원칙을 발표를 했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 유지의 대가로 정부 예산을 주겠다. 예. 그러니까 서로 정부는 돈을 대주면 기업은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시켜달라. 이 요구가 첫 번째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 자구 노력을 해라. 기업은 가만히 있는데 정부만 대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하나의 모랄 해저드,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가 있고 형평성의 원칙도 맞지 않으니까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도와주는 것만큼 기업도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노력을 해라.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임직원들 인건비, 급여, 보너스 이런 게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대폭 삭감하라. 예. 또 지금 배당도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엄청난 금액을 배당을 해서 국민적 지금 눈총을 사고 있는데 그 배당도 대폭 줄여라. 그 밖에 또 쓸데없는 건 알지만 상대적으로 불급한 자산 같은 거는 좀 파는 이런 형식. 그리고 또 하나 문 대통령은 오늘 상당히 새로운 주목할 만한 이 대목을 지적을 하셨어요. 네. 이익을 공유하겠다.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지원해서 거기서 이익이 나면 그러면 그 이익을 그 기업만 주는 게 아니라 국가 또는 국민들한테 나누겠다. 특히 이런 면에서 자사주 취득을 못하게 하겠다. 자사주라는 게 기업이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것이거든요. 예. 그럼 자사주를 해서 나중에 회사가 잘 됐을 때 기업만 부강해 줄 수가 있는데 자사주도 못 사게 하고 또 그 이익을 국가가 공유하겠다는 이런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일자리 관련해서 공공 일자리도 더 만들겠다고 했어요. 특히 이제 원래 있었던 공공 일자리 사업은 확대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언택트, 그러니까 비대면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. 이거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 예, 지금 일자리가 무려 약 19만 개가 지난 한 달 동안 줄었지 않습니까? 근데 예. 통상적으로 매달 30만 개 정도가 늘어났었어야 현상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볼 때 19만 개가 줄었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는 50만 개 정도가 돼요.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일용직 또 그 임시직 청년 아르바이트 이런 자리가 급속하게 지금 줄었고 또 줄어들고 있거든요. 이 대목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이를테면
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없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언택트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50만 개를 창출해 보겠다. 뭐 그렇게 저게 목적대로 된다 그러면 특히 일용직, 임시직 고용 사정은 한결 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저 문제도 결국 또 예산 문제하고 연결은 돼 있어요. 그렇겠네요. 네. 예. 그리고 문 대통령이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 우선 어떤 정책들일지 좀 먼저 짚어주실까요? 예, 저는 오늘 문 대통령의 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의 지시 모두 발언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해야 될 대목을 바로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라는 대목이거든요. 네. 이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상당히 존경받고 있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2년 대통령 선거 때 유세 과정에서 공약을 해서 또 당선이 되는 바람에 193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 정책인데요. 네.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.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. 이를테면 근본이 죄도 이런 거를 없애가지고 은행에 자금 부담을 크게 해소함으로써 은행이 각 산업들, 기업들한테 자금을 대대적으로 풀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었고 또 농업조정법, 산업진흥법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만들었죠. 특히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많이 나와 있는 게 네. 테네시강 개발공사예요. 테네시강에 미국의 이제 중동부 쪽에 있는 거대한 강인데요. 예. 그 강에 엄청난 댐을 건설하는 겁니다. 그래서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게 됐죠. 네. 그로 인해서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을 창출한 거죠. 그뿐만 아닙니다. 그 테네시강은 평소에 엄두도 못 냈던 사업인데 거기서 엄청난 전기가 나와서 이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산업의 발전에 기여가 됐고 또 그 다목적 그 댐으로서 농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했어요. 물론 세상은 바뀌어서 그 당시의 뉴딜 정책 당시와 지금의 경제 여건은 좀 달라졌지만 대통령이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경제 부흥 실업 구제를 앞장서 보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. 현재 지금 뉴딜 정책을 꾸려갈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거든요. 네. 저 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져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대대적으로 어떤 그 이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네.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덧붙인 게 이제 3차 추경을 좀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의회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.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긴급 재난 지원금 때문에 약간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? 이건 어떻게 보세요? 예, 지금 추경이 1차분 11조 9천억 원 지난 2월 달에 통과가 이미 됐고요. 지금 2차 추경이 국회에 걸려 있죠. 바로 지난주에 정세균 총리가 2차 추경안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규모가 약 7조 정도 되죠. 6조 예. 9천억. 근데 그게 지금 전 국민들을 상대로 줄 것이냐 아니면 하위 70%만 줄 것이냐가는 여야 간에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아직 심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. 자, 그런 와중에 지금 오늘 대통령이 하신 발언 중에서 지시사항 중에서 40조 원 기간산업 을 살릴 기간산업 구조조정을 국회 동의를 통해서 만들겠다 하는 이 대목이 바로 거기 필요한 자금이 3차 추경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. 이렇게 2차 추경은 뭐 거의 합의는 다 돼 있는데 다만 부자들한테 주느냐 안 되느냐 문제겠죠. 근데 3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이제 3차 추경을 한 전례가 거의 없어요. 1999년요. 99년 그렇게 20년 전에 1969년. 예. 1969년 이후 51년 동안은 한 번도 그런 전례가 없었는데 3차 추경을 하게 됩니다. 이제 그만큼 국회의 동의, 여야 간의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정부와 여당의 70%냐 아니면 전 국민이냐 여전히 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추후에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좀 다시 환수를 하자 이런 방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교수님 생각 그렇습니다. 박사님 일부 생각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선 그 재난 지원금이 말 그대로 빨리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네. 지금 논쟁할 겨를이 없다. 그러니까 일부 지급을 먼저
합의된 부분을 70% 먼저 지급하고 또는 아니면 100%를 다 지급한 다음에 나머지 30%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환수할 수도 있고 네. 그 반대로 70%를 먼저 줬다가 또 나머지는 합의되는 대로 30%를 줄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중요한 것은 70%냐 100%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전으로 빨리 주자.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 역시 지금 여야 합의가 중요하죠.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여야 합의 이전에 정부 내에서 당정 합의를 해라. 현재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기획재정부하고 만약에 합의를 해서 거기서 단일 안으로 넘어오면 야당 통합당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. 이래서 역시 지금 이 명분 싸움 또 정치적인 이 프로파간다에 좀 걸려 있는 그런 지금 형국입니다. 네, 5월 초에 지급을 공언했었는데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